이번 코너는 본방송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MBC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본방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정헌 PD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광복 80주년 특별기획 모범감옥 연출한 양정헌입니다. 자, MBC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여러 특집 기획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모범감옥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광복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점에서 제작된 만큼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모범감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나는 서대문 형무소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116년 전 이 자리에 세워졌다. 나는 일본이 세운 조선의 감옥이다. 서대문 형무소가 역사의 증언자로 선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일제의 억압이 새겨진 감옥의 시선으로 애국지사들의 희생과 의지를 회고한 특집 다큐멘터리 모범 감옥. 두 눈을 가리고 손을 묶는다. 비릿한 초롱을 참고 견딘다. 떠미는 거친 손길에 어딘지 왜인지 모른 채 스르렁 스르렁 세고난 소리만 울린다. 이신하나니 연바 가오 아게로.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올 테니 나를 번호로 부르지 마시오. 내 이름은 안창호. 강우규 유관순. 나는 내 나라 조선의 딸이자 대한의 국민이요. 자유를 빼앗긴 채 투옥되는 순간부터 마침내 광복을 맞이하는 환희의 날까지 모범감옥은 차디찬 공간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의 옥중 투쟁기를 뮤지컬로 되살려냈습니다. 동무들과 손맞잡고 뜨겁게 외친 대한독립. 깃발에 파도 몰아치던 찬란했던 봄날에 빛으로 물들어 모든 꿈을 삼키었네. 탐욕스런 칼날에 쓰러져간 이름들. 어둠이 날 가두어도 고통의 시간을 끌어안은 극적인 선율과 가슴을 울리는 배우들의 절절한 연기. 그 뜨거운 울림을 통해 시대의 아픔이 생생히 전해졌는데요. 식민지의 비극을 상징하는 감옥의 목소리는 대한민국의 오늘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며 묵직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번 작품의 제목은 모범 감옥입니다. 이 모범이라는 단어가 흔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할 때 쓰는 단어인데 사실은 작품에서 표현한 것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입니다. 이렇게 조합을 하신 어떤 의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든 말은 아니고 처음에 감옥사를 연구하신 한 학자분이 이제 이 논문에 썼던 단어였어요. 모범감옥이란 말이. 서대문 형무소는 식민지 시대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여러 식민지에서 만들어졌던 감옥들 중에서 되게 표준인, 스탠더드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감옥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살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감옥 안에 있는 인물들은 우리들에게는 어쨌든 모범적인 인물들이잖아요. 김구 선생님도 그렇고 유관순 열사도 그렇고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조금 더 다 좀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범감옥으로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매우 역설적이면서도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 모범감옥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서대문 형무소를 통해서 일제의 폭력 그리고 우리 애국지사들의 저항 정신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잘 담아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이러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뮤지컬과 결합한 형식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뮤지컬이라는 형식 자체가 원래 노래와 텍스트, 안무 등을 연결한 종합 예술적인 그런 장르이고 태생부터가 좀 실험적인 그런 장르잖아요. 그래서 넘버드 사이사이에 이런 다큐멘터리로의 전환이
어색하지 않았고 또 이제 뮤지컬의 어떤 극적 허용 기법을 잘 살린 점도 되게 좋았어요. 작품에 등장하는 이제 주요 애국지사들을 보면은 사실 서대문 형무소의 투옥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한 공간에 불러 모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판타지적인 그런 연출을 통해서 그들의 항일 정신을 굉장히 응축시켜서 나중에는 그것이 굉장히 어떤 폭발적인 감동으로 전해져 온 그런 구성에 되게 효과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되게 뮤지컬 넘버 하나하나도 좋아서 한편의 어떤 창작 뮤지컬로 올려도 손색이 없는 완성도의 작품이었다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서대문 형무소라는 공간에 집중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서대문 형무소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갇혀 있었던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지만은 말하자면 이제 그 조선에 처음으로 등장한 근대적 감옥이잖아요. 근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처럼 단순한 어떤 죄에 대한 처벌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배제와 통제를 하면서 국가가 바라는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기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굉장히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다큐에서도 이제 파놉티콘 이야기도 하지만은 효율적으로 이들을 통제하고 규율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사실은 그 조선의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조선을 뭐 발전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이 모범 감옥으로서의 서대문 형무소는 조선 사람들을 이제 정말 이제 그 일제의 어떤 생산 시스템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그 기획이었던 것을 굉장히 잘 보였고 소위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불리는 그 일본의 주장을 이 감옥이란 공간을 통해서 굉장히 통렬히 반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빽빽하게 수인들을 수감해서 인간이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 감금이라는 형태를 굉장히 더 극렬하게 보여줬다는 것. 그리고 배식과 같은 것들을 제한함으로써 인간의 기본 권리를 빼앗고 이런 어떤 신체적인 고통을 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정신까지 지배하려고 했다는 그 일본 제국주의의 가학적인 통치와 탄압을 감옥이라는 형태로 굉장히 잘 보여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강압이 있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았던 독립운동의 정신을 새삼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게 무엇보다도 값지게 여겨졌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우리의 신체적인 감각을 일깨워서 사람들이 그 내용에 몰입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정서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확장한 것. 이런 구성이 굉장히 눈에 띄는 훌륭한 구성의 다큐멘터리였던 생각입니다. 오늘 이 탐나는 TV 위원님들의 평가 들으시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제가 만들고 싶었던 이 작품의 어떤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되게 말로 표현하기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세 분 말씀을 약간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모범 감옥의 딱 그 기획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획과 제작 과정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모범 감옥의 가장 큰 특징은 서대문 형무소의 시점으로 당시의 수인들의 옥중기를 전했다는 부분입니다. 배우 엄기준 씨가 감옥의 목소리를 맡아서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다소 낯선 방식인데 오히려 그만큼 참혹한 현실이 더 피부로 와닿게 된 그런 장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그런 시도를 하시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독립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이제 의지를 보여줬던 사람은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하려면 사람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장소가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서울 한복판에 있는 사실 서대문 형무소가 되게 적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이걸 하기 전까지는 서대문 형무소를 가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대문 형무소라는 장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고 있는 장소지만 사실 모르는 이야기가 많은 장소라고 느껴졌고 그것을 이제 소재로 잡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제시대다 보니까 이 장소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일본 쪽에서 만든 기록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했었고 그러다가 생각이 이제 미친 것이 그러면 그때부터 이 시대를 견뎌왔고 지금 남아있는 존재는 서대문 형무소 그 자신이 아닌가 이 화자 자체를 서대문 형무소로 잡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리젠터를 서대문 형무소 자체로 좀 잡게 된 거였고요. 그래서 이게 이 내레이션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제 선배 중에 이제 김현지 PD라고 이제 그 어른 김장가를 만들었던 PD가 있는데 김현지 선배가 만들었던 작품 중에 이제 경남에 있는 유적지들을 소개하면서 그 유적지 자체를 2인칭 화자라는 내레이션을 썼던 작품이 있었어요. 그 작품을 참고해서 이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현지 선배한테 연락을 해서 그 형태에 대한 조언도 구하고 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컨셉 자체가 좀 완성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청자들 시선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던 그런 대목인데요. 위원님들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질문들 이제 편하게 해주실까요?
저도 이제 이것을 보면서 처음에 정말로 감옥이 내레이터야 하면서 이렇게 본 느낌이 있었어요. 이 서대문 형무소를 인격화된 캐릭터로 만들자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캐릭터를 잡았는지 그 점이 궁금하고요. 또한 이제 서대문 형무소를 인간인 염기준 씨가 연기를 하게 됐잖아요. 염기준 씨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처음에 광복 80주년 다큐에 출연한다고 했을 때는 그럼 나는 독립운동가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형무소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셨는지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섭외할 때부터 프리젠터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프리젠터가 서대문 형무소일 거라는 생각은 못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해서 이제 나는 목격자가 어쨌든 이 사물이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참 애매하다는 걱정을 좀 하셨어요.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제 이 캐릭터 자체를 진짜 슈퍼 T로 잡자. MBTI로 치면. 그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들을 담담히 지켜봤던 목격자 그리고 그의 회고록 이 형태의 컨셉을 가지고 드라이하게 표현을 해달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리젠터는 카메라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를 않아요. 그 모든 것은 마음속에 있는 말로 내레이션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눈빛으로 어떤 광경들 속에서 같이 바라보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이제 주문을 드렸는데 엄기준 배우님이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결과물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미묘하지만 되게 섬세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죠. 저는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 격리 이야기가 되게 좀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노동력을 착취할 수 없는 이 한센병 환자들은 인간이 아닌 거고 아예 감옥으로부터 배제되고 사실 거기서 정말 이제 비인간적인 일을 처했었는데 사실 그것이 제국주의적인 근대화의 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낸 굉장히 처절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제 독립운동가 서사라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랑 서사만 생각했을 때는 생각도 가능한 그런 파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소록도까지 찾아가서 방송에 담은 이유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소록도에 있는 형무소는 지금 서대문 형무소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 지어진 형무소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일제가 그만큼 당시에 조선의 어떤 한민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에 동원될 수 없는 노동력으로서 군사력으로서 쓸모없는 자원들을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한 곳으로 아예 이제 배제해두는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출소하고도 병원에 갇혀 있어서 그 소록도 밖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로 표현을 해줬고 그리고 그게 광복 이후에도 계속 한센병 환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 비인간성과 그 잔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연출의 입장에서 보자면 계속 형무소 안의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 조금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쨌든 형무소 바깥에 있는 일제 잔상 그리고 이 통제의 어떤 그 흔적들을 조금 많이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소록도 외에도 여러 촬영들을 갔었는데 사실은 소록도만 살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이제 편집이 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소록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살려야겠다,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영을 하게 됐었습니다. 좀 넣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김구 선생과 이제 유관순 열사가 이제 감옥 문을 열고 사람들이 뛰어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미방분이라고 나왔어요. 아쉽게 쓰지 못한 다른 촬영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독립운동가 중에 이제 권오설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모범감옥의 뒷부분에 보면 미치료 출소자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병을 얻어서 사망한 사람들을 유족에게 인계를 하는데 그 인계할 때 너무 시신이 훼손당한 모습이다 보니까 권오설이라는 독립운동가의 시신을 철제관에 넣어서 봉해가지고 유족들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몇 년 전에 그 독립운동가의 아들이 묘를 이장하면서 그 묘를 파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철제관을 열었고 보니까 정말로 유골이 많이 훼손된 형태였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철제관은 지금도 이제 독립기념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좀 이제 촬영을 하고 저희가 취재를 하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뭐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조금 제외해서 좀 아쉬웠죠.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인터뷰를 하셨고 독립운동사 연구소장부터 도시 디자인을 전공한 그 교수님의 인터뷰까지 이게 역사적 고증에 대한 신뢰도를 더해주는 이제 필수적인 기법이 이런 인터뷰 장면이긴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는 또 이제 서대문 형무소를 1인칭으로 한 극적 기법으로 전개가 되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이게 인터뷰 장면이 이제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게 좀 신경 쓰실 부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드라마타이즈나 이제 넘버에서는 넘버 가사 외에는 사실 자막을 거의 쓰지 않았거든요. 최대한 몰입하게 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런 어떤 일환에서 갑자기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을 때 말자막이 나오면 기존의 다큐 형식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되게 이질감이 느껴질 것 같아서 사실 말 자막을 다 빼고 그냥 이름 자막이랑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상황 자막 정도만 쓰고 최대한 자막을 최소화했던 게 그런 일환이었고, 그리고 배경도 최소화해서 그냥 흑천을 써서 이 내용 자체에만 집중하게끔 하고 지금 이게 인터뷰구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최대한 좀 배제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썼었습니다. 모범 과목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뮤지컬 형식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서대문 형무소 속의 조선인들의 치열한 삶은 총 8곡의 넘버로 소개가 됐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그 참혹한 생활상이 선율로 전해지는 가운데 배우들의 열연까지 더해지면서 공간의 그 비극적인 서사가 입체적으로 살아나기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안창호 선생님의 역할을 맡았던 고훈정 씨를 비롯해서 이 뮤지컬 무대에서 활약하는 쟁쟁한 배우들이 대거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배우들을 섭외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뽑았나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취재를 했던 이제 이 독립운동가들은 수영 기록 카드가 다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대문 형무소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다 사진으로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이미지에 부합하는 인물로 저희가 섭외를 하고자 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뮤지컬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뮤지컬을 좋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되는 배우가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특별히 좀 제가 모시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강우규 역할을 맡았던 서범석 배우이신데 예. 강우규 의사의 사진과 디졸브하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비슷해서 내가 괜히 좋아한 게 아니었다. 그 배우를.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첫 곡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에 남아있는데 1724번 顔を上げろ 번호로 부르지 마시오. 나는 죄인이 아니오. 위원님들도 보시면서 이거는 진짜 기억에 남는다 이런 장면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꼽아주시면요. 처음에 이제 다큐멘터리와 뮤지컬을 결합한다고 했을 때 다큐멘터리에 노래 몇 곡 삽입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뮤지컬 연출 장면이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복종하라 같은 넘버의 경우는 고문당하는 여성 독립 열사의 뒤로 그림자 안무를 활용해서 고통을 묘사한 점이 굉장히 깊게 인상이 남았고요. 타벽 통보법이라고 하는 감옥 내 이제 비밀 암호 전달을 위해서 벽을 두드리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비트가 살아있는 노래 넘버로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천재적인 기획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뮤지컬에 약간 조예가 있는 분이 만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모범 과목을 하면서 뮤지컬을 해야겠다라고 선택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런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소재를 뮤지컬이라는 형식과 조화할 때 이런 점은 내가 좀 주의해야겠다 생각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모범 과목을 기획하면서 뮤지컬을 해봐야겠다 이랬던 게 아니라 언젠가 한 번은 뮤지컬을 넣는다 이런 생각을 약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이거를 녹여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이거를 기존 곡으로 가져오지 않고 다 여기 상황을 맞춰서 작곡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랑 작가님이랑 같이 해서 이 전체적인 플롯을 짜면서 이 8곡 정도를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다 일단 설정을 해가지고 작곡가, 작사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가사들은 어떤 이런 문헌과 이런 기록을 참고했는데 보고 써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런 것도 같이 공유를 했었고 그리고 이게 역사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극적인 부분이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 저희도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어떤 이 뮤지컬의 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랑 한번 공유를 해가지고 이 가사 내용이 사실에 기초해서 이제 틀리지 않는지를 한번 크로스 체크를 다 한번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깃발이 되리라에서 정말 그 내 이름은 지워져도 내 외침은 남으리라는 가사가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내 이름은 지워져도 내 외침은 남으리라. 본인이 죽더라도 독립운동이 이어지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광복 이후에도 저항의 역사로서 이제 우리가 광복을 기억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려서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이제 거기서 이 노래를 부른 그 캐릭터가 이제 강우규 의사와 이제 유관순 열사인데 특히 이제 강우규 의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쨌든 또 청년 세대에게 본인의 의거가 어떤 의미로 남기길 되게 바라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 가사와 이제 강우규 의사도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또 그런 면에서 80 넘은 강우규 의사와 이제 10대 중반에 유관순 열사로 조합해서 이것을 부르게 했던 좀 연출적 의도가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다루었던 인물 중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분이 그 2분이었어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가장 어린 여성이었고 강우규 의사는 가장 늙은 남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쳤을 때 남녀노소 어쨌든 전 민족이 한
모두가 저항의 정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음색도 가장 대비된달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합들이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형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PD님 개인적으로는 사실 8곡 다 좋으시겠지만 네네. 어떤 넘버가 가장 마음에 남으세요? 제일 처음 나왔던 넘버가 눈 오는 밤이었어요. 예. 담담한데 되게 멋있는 곡이라서 맞아. 예, 예. 눈 오는 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 한 소절 해주세요. 네, 한 대목만 해주세요. 네. 저희가 너무 흉하면 안 쓸게요. 아닙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니까. 제가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약간 사실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곳에 조선이 있었다의 강우규 부분인데 자유를 빼앗고 입을 막았다. 망국의 고통을 그댄 아는가. 한낮의 태양 높아도 먹구름 그늘만 드리워 스르렁 스르렁 쇠고랑 소리만 울린다. 뭐 이런 식의. 이거 청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제가 회식 때도 이거 했을 때 안 불렀었는데 너무 이거를 여기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대미를 웅장하게 장식한 그날을 위해가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 기존의 넘버들이 마치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또 구성이잖아요. 곡의 구성 자체가 주요 애국 지사들이 이제 교차하듯이 부르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합창으로 정말 웅장한 감동을 전해주는데 그런 구성이 굉장히 좋았고 광복의 벅찬 느낌을 굉장히 잘 살린 그런 넘버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우분들이 총 출동을 하셨고 앙상블도 많고 또 동선도 이제 감옥 안에서 밖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이게 노래 파트 구성도 계속 크로스오버되는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촬영이라든지 편집 같은 것도 되게 좀 애를 쓰셨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좀 까다로웠던 그런 점이라거나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날을 위해를 할 때는 촬영할 때가 다 장마철이라 가지고 이제 잘 비를 피해갔는데 결국 비가 왔어요. 마지막 날 촬영할 때. 그래서 비를 맞아가면서 배우들이 쭉 나와서 이제 마지막 그 합창 부분을 부르는데 그 나름의 또 이 느낌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굉장히 고생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 외에도 서대문 형무소가 이제 문화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제약들이 많았거든요. 사형장이나 이제 지하 고문실이나 이런 장소는 사실 촬영이 불어된 공간이어서 그런 공간들은 저희가 이제 다 세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전체 촬영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하면서도 각자 분야에 있는 이제 전문가들이 되게 전력 투구를 많이 해주었어요. 그래서 잘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애로점 속에서도 촬영은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추후 정말 공연으로 발전시키실 계획은 없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뭐 완성도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도건 배우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음악이라는 어떤 굉장히 보편적인 언어로 전달을 함으로써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제 공연을 올려서 이 역사를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계획 있습니다. 오. 계획을 제 머릿속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뭔가 이제 결론이 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다행히 창작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지가 좀 있고 해서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한 논의는 조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창작 뮤지컬로 모범 감옥이 된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네. 머지않아서 저희가 무대에서 이 작품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광복의 역사가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연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번 다큐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모여서 완성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범감옥 제작진을 대표해서 나온 양정은 PD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들 한마디씩 해주시죠. 저는 어쨌든 좀 현재의 모순과 불의를 치열하게 좀 고민하는 사람들이 역사도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적 의미로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딱 필요한 광복 이야기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MBC가 최근 기억록 시리즈와 같이 다큐멘터리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 형식적 실험을 계속 하고 있고 이 작품은 그러한 흐름 안에서도 굉장히 돋보이는 완성도와 또 대중적인 어떤 재미까지 갖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TV 다큐멘터리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도 이렇게 다큐멘터리의 역사를 새롭게 써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야기들이 끝나고 에필로그 끝에 배우들이 환히 웃던 모습이 마음에 깊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대문 형무소에서 온갖 고초를 겪던 독립운동가들이 깊고 어두운 밤을 거치면서 이렇게 상상하던 모습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희망이 되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이 다큐멘터리 안에 그려졌는데 이 제작진이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부각하는 다큐멘터리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만 보고 힘겹게 쏟아부었던 그 시간에 대해서 충분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길 오늘 기대하면서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흑백으로 가다가 광복을 맞으면서 이제 컬러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는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컬러의 삶을 살고 있는데 모범 감옥이 이제 흑백의 시대를 견뎌내고 저항한 분들 모든 분들 좀 기억하고 기릴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창작 뮤지컬로 된다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다들 한번 시간 나면 서대문 형무소를 한번 가보시면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보고 또 느낀 것들이 사실은 들은 것과 또 다르니까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스태프들이 나오면 꼭 하라고 한 게 있어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감사합니다. 본 방송만큼이나 흥미진진한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의 도전들도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이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일깨운 이번 다큐처럼 현재와 과거를 잇는 작품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